새벽 3시 12분 서울의 오래된 아파트 단지에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고요한 밤 공기를 순식간에 갈라놓았습니다. 저는 잠에서 깜짝 깨어났습니다. 복도 밖에서는 다급한 발소리가 계속 들려왔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보니 구급대원 2명이 803호를 향해 급히 뛰어가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이상훈 어르신의 집이었습니다. 7년 동안 제 옆집에서 혼자 살아오신 분이셨습니다. 문은 반쯤 열려 있었고 부엌불은 아직 켜져 있었습니다. 안에서는 거칠고 힘겨운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잠시 뒤 구급대원들은 들것을 밀고 나왔습니다. 그 위에는 이상훈 어르신이 누워 계셨습니다. 한 손으로는 가슴을 꼭 움켜쥐고 있었고 얼굴은 너무도 창백했습니다. 식은땀이 잠옷 목까지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저를 지나치며 어르신은 애써 웃으려 하셨습니다. 아주 힘없는 미소였습니다. 마치 괜찮다고 말하려는 것처럼 말입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천천히 닫혔고 빗속으로 구급차 소리는 멀어져 갔습니다. 저는 한동안 복도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제 방과 어르신 집 사이의 얇은 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벽은 너무 얇아서 지난 몇 달 동안 저는 매일 밤 어르신의 고통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 저는 그저 나이 들면 누구나 겪는 평범한 통증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제 이름은 한민수입니다. 올해 68입니다. 저는 서울에서 오랫동안 중학교 교사로 일했습니다. 정년 퇴직 후 이 오래된 아파트로 이사와 혼자 살고 있습니다. 아내는 5년 전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외동딸은 지금 캐나다에서 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저를 함께 살자고 했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짐이 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마 한국의 많은 노인분들이 한 번쯤은 해보셨을 말일 겁니다. 혼자 살기 시작한 첫 해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집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어떤 날은 사람 목소리라도 듣고 싶어서 TV를 크게 틀어놓고 잠들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며 저는 이 아파트의 작은 생활 소리들에 익숙해졌습니다. 물 흐르는 소리, 문 닫히는 소리, 복도를 끄는 슬리퍼 소리, 그리고 매일 밤 들려오던 이상훈 어르신의 기침 소리까지도 말입니다. 우리는 특별히 가까운 사이는 아니었습니다. 그저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면 인사 정도 나누는 이웃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가끔은 벽 너머에서 들려오는 작은 인기척만으로도 완전히 혼자가 아니라는 위안을 느끼게 됩니다. 이상훈 어르신은 올해 76이셨습니다. 예전에는 시내버스 기사로 일하셨습니다. 서울과 인천 노선을 거의 40년 가까이 운전하셨다고 했습니다. 한 번은 편의점 앞에서 커피를 마시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평생 일만 했어요. 새벽 4시면 일어나고 집에 돌아오면 밤늦은 시간이었죠. 몸살이 나도 운전대를 잡아야 했습니다. 그 말씀을 하실 때도 어르신은 웃고 계셨습니다. 마치 남의 이야기를 하듯 담담하게 말입니다. 어르신은 전형적인 옛세대 한국 남성이셨습니다. 말수가 적고 참는 데 익숙하고 남에게 패기치는 걸 싫어하는 분이었습니다. 아파도 쉽게 내색하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건강검진은 자주 받으시냐고 물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어르신은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검사는 무슨, 늙으면 다 여기저기 아픈 거지. 그 말을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이 오래된 아파트는 벽이 무척 얇았습니다. 밤이 되면 저는 어르신의 생활 소리를 거의 다 들을 수 있었습니다. 새벽 1시쯤이면 늘 부엌으로 걸어가는 느린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약통 여는 소리, 물을 따르는 소리, 그리고 길게 이어지는 기침 소리. 어떤 날은 아주 작은 신음소리도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허리가 아프시거나 불면증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점점 달라졌습니다. 어르신은 밤마다 더 자주 깨어나셨습니다. 숨소리는 점점 거칠어졌고 어떤 새벽에는 TV도 켜지 않은 채 부엌에 오래 앉아 계셨습니다. 벽 너머로 들려오는 건 지친 숨소리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마주치면 어르신은 늘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웃으셨습니다. 노인분들은 원래 그렇습니다. 몸이 아파도 너무 잘 숨기십니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저는 계단 중간에 멈춰 서 있는 어르신을 보았습니다. 한 손은 난간을 붙잡고 다른 한 손은 가슴을 누르고 계셨습니다. 얼굴빛도 좋지 않았습니다. 괜찮으세요? 제가 놀라 묻자 어르신은 잠시 숨을 고른 뒤 웃으셨습니다. 날씨가 추워서 그런가 봐요. 하지만 그날 이후 저는 어르신을 더 자세히 보게 되었습니다. 걸음은 예전보다 훨씬 느려졌고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 보였습니다. 어느 날은 장바구니를 들다가 갑자기 다리를 붙잡고 한참을 서 계시기도 했습니다. 그때 어르신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요즘은 발이 자꾸 저려요. 밤에는 찌르는 것처럼 아프고요. 하지만 또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나이 들면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많은 어르신들이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가슴 통증도, 어지럼증도, 숨이 차는 것도 그저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증상이라고 여기십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심장질환, 당뇨 합병증, 뇌혈관 문제의 초기 신호일 수 있습니다. 무서운 건 이런 병들이 처음부터 심한 통증으로 찾아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오랜 시간 아주 조용히 진행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입원하시기 약 2주 전부터 어르신은 거의 잠을 이루지 못하셨습니다. 저는 매일 밤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새벽 3시쯤이면 의자를 끄는 소리가 들렸고 잠시 뒤에는 거친 숨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저는 몇 번이나 문을 두드릴까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저 잠이 안 오는 날이겠거니 생각했습니다. 지금도 가장 후회되는 부분입니다. 많은 노인분들에게 필요한 건 약보다도 자신을 살펴봐주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그날 밤 밖에는 큰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새벽 3시가 조금 넘었을 무렵 옆집에서 무언가 크게 떨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짧고 힘겨운 신음. 저는 곧바로 달려갔습니다. 문은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이상훈 어르신은 부엌 바닥에 주저앉아 계셨습니다. 한 손으로 가슴을 움켜쥔 채 식은땀을 흘리고 계셨습니다. 깨진 약컵이 발밑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어르신은 애써 말씀하셨습니다. 괜찮아요. 조금 있으면 괜찮아질 거예요. 그 순간 저는 정말 무서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로 그 말을 남긴 뒤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으로 쓰러졌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응급치료 후 어르신은 중환자실로 옮겨지셨습니다. 이틀 뒤 병문안을 갔을 때 어르신은 많이 야위어 계셨습니다. 손에는 링거가 꽂혀 있었고 얼굴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한참 침묵하시던 어르신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흔한 통증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씁쓸하게 웃으셨습니다. 평생 참고 사는 게 익숙했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도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그 세대의 많은 한국 남성들이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아파도 말하지 않고 힘들어도 버티고 누군가에게 기대는 법 없이 살아온 사람들 말입니다. 담당 의사는 50대 중반의 의사였습니다. 그분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노인분들은 큰 통증 때문에 쓰러지는 게 아닙니다. 오랫동안 방치된 작은 통증들이 결국 몸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가슴 통증은 피곤해서 그런 거라 생각하고 다리저림은 나이 탓이라 여기고 숨찬 증상도 그냥 체력이 약해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병원에 올 때쯤이면 이미 상태가 많이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의사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노인분들은 자식들에게 걱정을 끼치기 싫어서 끝까지 참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몸은 끝까지 참아주지 않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문득 이 오래된 아파트의 밤을 떠올렸습니다. 벽 너머로 들려오던 기침소리, 느린 발걸음, 지친 숨소리.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주변 어딘가에는 혼자 아픔을 견디고 있는 노인분들이 많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단지 우리가 모르고 지나칠 뿐입니다. 그날 이후 저는 벽 너머에서 작은 소리라도 들리면 무심코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이제는 알 것 같습니다. 많은 노인분들은 아파도 쉽게 말하지 않는다는 것을요. 그저 조용히 참고 견디다가 몸이 더는 버티지 못하는 순간이 와서야 무너진다는 것을요. 그리고 때로는 가장 위험한 말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도요. 나이 들면 원래 다 조금씩 아픈 거야.